네,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해견잡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오해 선생님 이렇게 사진을 좀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해견잡으로 선생님 작품 중에 사육이라는 작품을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이 단편, 현대문학에서 나온 이 책에서 나온 단편인데, 뭐 정확하게는 제가 이거를 뭐 읊거나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무책임하지만은 제 기억을 더듬더듬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거나 정확함을 원하신다면은 그 원서나 이게 좋은 번역본이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저도 이제 다시 제가 들어보니까 또 틀린 얘기도 많더라고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번에 그 우리들의 광기를 이제 참고 견딜 방법을 가르쳐 달라도 1969년도 작품이어서 중기 작품에 속하는데 제가 좀 잘못 얘기한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원하신다면은 뭐 이렇게 논문을 조금 봐주시든지 이러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재미삼아 이렇게 또 입문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그 소설이 사육이라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어린 화자인 나로 사실은 시작이 돼요. 어린 화자인 내가 주인공이 돼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소년 문학 같아요. 소년 문학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소설로 따지면 뭐 이문열 선생님이나 이청준 선생님, 뭐 이런 황석영 선생님, 뭐 이런 선생님들 작가가 뭐 교과서에 실릴 만한 글이 느낌도 날 수도 있는데 역시나 이제 오해 선생님 글이다 보니까 또 이상해요. 또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과서에 실을 만한 내용인가? 약간 갸우뚱한데 아마 이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일본의 무슨 상이었더라? 여기 보면은 하여튼 일본의 이상문학상급의 상 같은 상을 최연소로 이걸로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육이라는 작품으로. 그래서 굉장히 잘 쓰여진 작품이거든요. 대충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의 그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의 화자인 나와 그 여동생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을에 이제 내 또래 애들이 있겠죠. 근데 내가 사는 곳은 사실은 전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전쟁을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너무 외죠. 너무 외지고 너무 이제 일본의 본토와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외진 산골이에요. 근데 이런 산골에 그 비행기가 한 대가 이렇게 조금 추락해 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비행기가 추락하건 뭐가 됐건 간에 거기서 포로를 잡아와요. 이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확도를 원하시면은 직접 책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로를 잡혀오는데 포로로 누가 잡혀오는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로가 이제 비하가 아니라 흑인 포로가 잡혀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검둥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검둥이 포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세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외지인, 타인에 대한 그 거부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속된 얘기로 상상을 초월해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거부감이나 신비로움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근데 이게 외국인 혐오나 아니면 흑인이기 때문에 비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완전히 폐쇄된 일본이라는 사회 시스템에서 타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서 대단히 많이 무의식적으로 매혹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이죠. 내가 다른 사람이나 내가 살고 있는 일본이라는 사회에 있어서 누가 들어오면은
누가 들어오면 그걸 거부감으로 막거든요. 막거나 밀어내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과하고 어떻게 보면 지독할 정도로 그거를 배척하고 밀어내는데 역설적으로 이미 마음에 타인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의 고유한 아이덴티티, 정체성까지도 완전히 그 타인에게 뺏겨버렸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일본 특히 오에겐자부로의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이 작품도 마찬가지인 게 흑인 포로가 잡혀왔을 때 흑인 포로를 마치 검은 소나 검은 짐승 같이 굉장히 같이 놀아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포로를 정부에다가 소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 소환 과정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 소환 과정에서 창고에다가 이 검은 흑인을 몰아넣어야 되고 이 흑인도 사실은 속된 표현으로 온순하게 길들여져요. 왜냐하면 밥을 주고 본인도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흑인이 주체가 아니라 흑인이 대상이 돼서 완전히 아이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는 모습으로 이게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마을에서 이 검둥이 주의 이 군인 이 흑인 포로를 더 이상 우리의 관할에서 우리가 엄배덤배해서 이렇게 지니고 얘를 이렇게 포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어른들의 마을 회의가 일어나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소환을 하든가 얘를 뭘 하든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얘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흑인 포로가 이제 심상치 않은 그 상황 자체를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애들하고 순진하게 놀아주는 마음씨 좋고 몸집 큰 검은 짐승이 아니에요, 이제. 왜냐면 이제는 생존을 해야만 하는 인간이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전쟁이 끝나가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포로에 대한 어떤 사태나 어떤 포로에 대한 처우가 벌어질지 모르는 이상 이에 대해서는 처우가 분명히 여기서 정해져야 된다는 마을 회의가 이뤄지고 이 흑인이 결과적으로는 흑인 포로가 폭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어떤 짓을 하냐면은 주인공인 나를 잡아서 나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나는 어른들이 휘두른 낫에 내 팔이 잘려나가요. 그러니까 신체 절단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오해 선생의 작품이 약간 호러 비슷하게 또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도 속된 얘기로 어떻게 보면은 막 나가는 작품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폭력이 어느 수준에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은 여기서 멈추는 폭력인 정도지 이게 아니라 오해 겐잡으로는 그냥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흑인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낫을 휘두르는 이게 아마 아버지인가 누군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낫에 휘둘려서 이 화자인 나의 팔이 잘려나간 거거든요. 낫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흑인은 아마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오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화자인 나는 마치 씨앗에 있는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씨앗에 있는 그런 존재 같았는데 그 씨앗이 무언가의 충격으로 쪼개져서 갈라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마치 새로운 인식이나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는 것 같은 모습,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대충 이제 느낌은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러면은 팔이 잘려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씨앗이 움트는 것 같은 씨앗이 이렇게 새 순을 틔우는 것 같은
그렇게 유비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느냐.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오에겐자부로가 가지고 있는 일본을 묘사하는 시선에 있어서는 일본의 폐쇄성은 극단적인 폭력성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인식이 확장,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세계관의 확장은 일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폭력성이 수반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민족이라든지 일본 민족의 그 시선에서 가지고 있는 오해의 시선이 대단히 회의적이고 일본인의 소위 얘기하는 습성이라든지 이런 고유한 민족성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그냥 흑인이 왔으면은 그 흑인에 대해서 그냥 포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원 오브 댐으로 무시할 수도 있는 건데 극단적인 배척과 극단적인 거부감은 결과적으로 내 마음이 매혹이 됐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해겠자부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게 흑인 포로로 나와요. 이 작품은 아마 오시마 나기사라는 영화 감독에 의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졌거든요. 대단히 거친 영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을 어떻게 보면은 서정적인 느낌이 있는 것으로 봤는데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작품에서는 대단히 이게 거친 몽타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흑백 영화인데. 그리고 또 이런 영화도 있죠. 전장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영화에서도 백인 포로에 매혹이 된 일본군 장교들의 얘기와 일본군 병사들의 얘기를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매혹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배척하는 것이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편협한 시각이라고 보는 것 같고 오에겐자부로는 이것을 부수기 위해서는 일본인의 인식의 확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일본인이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극단적인 폭력이 수반이 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오에겐자부로 선생님이 미움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생전에. 그러니까 일본 우파라든지 또 다른 이제 오늘 글을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굉장히 그 우파라든지 그렇다고 좌파 쪽에서도 이분을 좋아하기에는 그 인정사정도 없고 우파는 당연히 거부감이 있고 왜냐하면 일본 민족성에 대해서 완전히 격화시켜버리니까 노예근성이 철저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마음의 여유 없이 배척하기만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내 자아나 내 아이덴티티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됐다라는 거고 누구에 의해서 완전히 내가 휘둘릴 수 있다라는 존재임을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사육 요 얘기로 이제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또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에겐자부로 선생님의 사육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